승무패 6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브렌트포드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는데 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 안타깝게 역전패를 1대3으로 당했습니다. 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 토트넘의 간걸한 전방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후방 빌드업 미스가 계속해서 나왔고 브렌트포드가 결국에는 패배를 당했는데 그만큼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옌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중원에서의 빌드업 약화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요한의 위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상당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은베우모 선수가 최근에 리그 5경기 4골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요한의 위사 선수가 최근에 웨스트햄 상대로 3경기 2골, 이 웨스트햄 킬러 면모가 있었던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이 위사 선수가 빠지는 것은 브렌트포드에게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5승 4패 무승부가 없었을 정도로 승패가 갈리는 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패를 한번 갈라보고 싶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경기에서 1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을 했지만 조금은 어정쩡한 축구가 나오면서 이 웨스트햄 팀 컬러가 오히려 지난 시즌 모예스 체제보다도 조금 더 애매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보엔 선수가 최근에 5경기 1골로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 상대로 2경기 4골 맹활약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귀신같이 보엔 선수의 득점이 나와주면서 웨스트햄도 반전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버풀과 리그컵을 치렀고 이 브렌트포드는 리그컵이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는 브렌트포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값이 6.66골인데 실제 득점은 4골로 5번째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웨스트햄이 최전방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르트문트에서 영입을 한 공격수 필크루그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 역시 아쉬운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브렌트포드가 직전 토트넘전에서 압박에 상당히 고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와 함께 압박 라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고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압박 라인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웨스트햄이 브렌트포드 상대로 압박 라인을 헐겁게 가져간다면 브렌트포드도 후방에서 빌드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의 홈발까지 고려한다면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포드 킬러라고 할 수 있는 보엔 선수의 한방 그리고 최근에 브렌트포드가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아이반 토니 선수의 이적과 벤미 선수의 이탈로 인해서 제공권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웨스트햄이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 한방을 또 의외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 상대전적 무승부가 없었다는 상성까지 고려해서 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첼시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주중에 리그컵 홈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5대0 대승을 거뒀고 최근에 3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3연승 과정에서 3경기 무실점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고 9골을 넣었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은쿤쿠 선수가 3골 해트트릭 맹활약을 했고 니콜라스 잭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4골 2도움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 콜 파머까지 최근에 좋은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이 첼시가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는 1무 1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홈 첫 승이 필요한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입생 측면 공격수 제이든 산초 선수 역시 최근에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첼시가 상당히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이튼도 올 시즌 5경기 2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페드로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측면에서 첼시에게 밀릴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브라이튼도 리그 5경기에서 4실점만 당하면서 최소 실점 공동 3등으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은근히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첼시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실점이 1골로 확실히 휘르첼러 감독 체제에서는 역습 수비도 보완이 된 부분이 있지만, 지난 시즌 대제르비 감독 체제에서는 역습 실점이 7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한 팀이고, 이 무엇보다 휘르첼러 감독 체제에서도 브라이튼이 전방 압박 기조가 있고 여전히 수비 자원, 특히나 중앙 수비 쪽에 덩크 같은 선수들이 발이 느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첼시의 강력한 역습도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는 첼시의 공격 자원들의 좋은 컨디션과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양 팀이 난타전 구도 속에서 그래도 첼시가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승패까지 갈라보는 이유는, 이상하게 첼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브라이튼 상대로 패배가 없었지만 2경기 연속 퇴장자가 나오면서 퇴장 악령이 브라이튼전에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또다시 첼시가 퇴장 악령에 시달리게 된다면 브라이튼에게도 덜미가 잡힐 가능성은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승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첫 승을 올려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 그리고 리그 5경기에서 14실점, 실점이 가장 많은 수비 불안감이 상당히 약점이기 때문에 공수 모두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영입생 공격수인 은디아예 선수가 지난 레스터 시티전에서 리그 첫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는 에버튼이 7경기에서 4승 3무 무패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 에버튼 역시 홈에서 이번 시즌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컵대회 승리는 있었지만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는 3무 2패의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3연속 무승부에 그치고 있는 크리스탈인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올 시즌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이 7.45골이지만 실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3골 득점에 그치면서 4번째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버튼보다도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이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강력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가 강점인데, 이번 시즌에도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2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탄탄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의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크리스탈 팰리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노쇠화된 측면 수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를 활용을 하긴 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전체 12등으로 그렇게까지 크로스 정확도가 뛰어난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에버튼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상대 전적 면에서는 최근에 에버튼이 앞선다는 점, 그리고 양팀 모두 리그 첫 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노팅엄 대 풀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과감하게 노팅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노팅엄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리그 5경기에서 2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포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가 올 시즌 리그 5경기 3골,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5경기에서 4실점, 최소 실점 공동 3위를 달리면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풀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0경기에서 3승 7패, 무승부가 없으면서 굉장히 열세에 빠져 있고 풀럼 상대로 4경기 기준으로 1승 3패 열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이 깁스 화이트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득점이 딱 한 골밖에 없지만 지난 시즌 리그 5골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핵심적인 플레이메이커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이 깁스 화이트 선수가 빠지는 것은 상당히 큰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에도 노팅엄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회 창출 1위 깁스 화이트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상 어시스트 역시 깁스 화이트 선수가 1등이기 때문에 이 깁스 화이트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노팅엄 특유의 공격, 특히나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도 저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깁스 화이트 선수가 세트피스 킥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노팅엄의 공격에 있어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이 세트피스 수비가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킥 능력에 강점이 있는 깁스 화이트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이 노팅엄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마찬가지로 풀럼 역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4경기 2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 쪽에서 마무리가 아쉬운 풀럼이었는데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와 측면 공격수 리스 넬슨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 공격수 스미스 로우 선수와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풀럼이 최근에 노팅엄 상대로 강했다는 점 풀럼 역시 4경기 2승 2무 무패 상승세를 타면서 이 측면과 최전방 공격전들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다는 점 노팅엄이 핵심 플레이메이커 깁스 화이트가 빠진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쯤에서 노팅엄이 시즌 첫 패배를 당할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4번 경기는 노팅엄의 단독 패배로 갔는데 노팅엄의 짠물 수비를 고려한다면 무패를 투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라이오 대 레가네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라이오 쪽으로 투표율이 과도하게 몰려있는 것 같은데 액면가로 보자면 최근에 라이오가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라이오 쪽으로 몰리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양 팀의 상성이 갈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리가 3경기에서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특히나 2무가 아틀레티코, 지로나 같이 자신들보다 강팀을 상대로 거둔 무승부였기 때문에 이 경기력은 레가네스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중에 지로나와의 경기로 인해서 체력 누수가 있었던 라이오이기 때문에 라이오 특유의 전방 압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라이오보다 체력 우위가 있다는 점에서 레가네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원정 4경기에서 3무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원정 무자비 면모가 있고 특히나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5경기 1골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저득점 무승부가 한계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역습 공격에도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자신들이 압박을 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에 의한 실점도 3골로 상당히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이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두 팀의 상성이 비슷한 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가네스가 라리가에서 경기당 평균 롱볼 횟수가 69번, 라이오가 61번으로 라리가에서 롱볼을 가장 많이 뿌리는 것이 바로 레가네스와 라이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숏패스보다는 롱패스를 선호하는 상성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라요 같은 경우에도 선수비 후 역습, 자신들이 역습을 가져갈 때 위력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이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에다가 이번에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라요가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축구를 하게 된다면 라요가 오히려 선수비 후 역습을 할 때보다 내려앉은 약팀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도 받치면서 5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울버햄튼 대 리버풀의 경기인데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너무나 좋지 못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이 5경기에서 14실점, 최다 실점 공동 1위,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주중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울버햄튼이지만 리버풀도 웨스트햄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로테이션까지 가동을 하면서 체력 안배를 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면에서도 리버풀이 그렇게까지 열세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부진한 울버햄튼이고 마테우스 쿠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빌라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지만 5경기 2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울버햄튼이 자랑하는 역습 한방도 위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전 골키퍼 알리송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불투명하지만 이 리그 5경기에서 1실점, 최소 실점 1위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실점이 가장 많은 울버햄튼보다 수비적으로도 앞서고 있는 것이 바로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이 경기당 평균 실점이 0.2골로 가장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쪽에서도 공격 자원 살라 선수를 비롯해서 조타, 각포, 누네즈, 키에사 같이 핵심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공수 양면에 걸쳐서 리버풀이 울버햄튼에게 덜미가 잡힐 근거가 전혀 없어 보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리버풀 상대로는 최근에 3연패, 1승 1무 8패로 열세에 처해 있는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소시에다드 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리가 2경기 1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2경기 무실점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우고드로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니스와의 유로파리그 원정을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1대1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모든 대회 6경기에서 3무 3패 굉장히 하락세에 빠져 있고 라리가에서도 리그 7경기 3골, 최소 득점 공동 1등,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가 제 아무리 최근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반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보여주는 경기력, 특히나 떨어지는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충분히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상대 전적이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5번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데다가 소시에다드의 공격수 쿠보 선수와 오야르사발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 발렌시아가 최근에 2경기 무실점으로 1승 1무 무패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발렌시아가 원정에서는 3전 전패에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양팀의 체력 누수와 떨어지는 골 결정력 그리고 소시에다드의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의 상대 전적상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팽팽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3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